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대 입시 쪽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 이제 의대 그러면 의대도 있고 치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비슷해요. 사실은 구조 자체는 비슷해서 주로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대나 한의대는 그냥 이렇게 좀 차별성 있는 것만 중간중간에 제가 언급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주로 중3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중3? 고1. 고1도 계시고, 그 다음에 중등, 중학교 2학년, 초등도 계세요? 근데 뭐 초등이 있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오늘 의대니까, 의대와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첫 번째는, 의대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당 지역에,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분당 지역에 있으니까 분당 지역에서 학교 선택에서 어느 학교들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얘기 간단하게 의대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어머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치한 선발 인원인데요. 의치한 선발 인원은 대략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700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자연계 학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연계, 이과애들이 요즘에는 보통 한 16만 뭐 이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대략 한 20만 정도, 요새 이과가 점점 느는 추세니까 20만 정도로 얘기를 하면 대략 한 2% 아이들이 의치한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서 2%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지원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인원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의대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대가 한 500명, 그죠? 그 다음에 한의대가 한 700명 정도 되는 인원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의대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문과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과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화여대가 정시때, 수시에는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6명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완전 극상위 애들이 아마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화여대 6명 뽑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가 있는데요. 순천향대학교는 수시하고 정시에서 각각 학생들을 뽑기는 해요.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는데,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나형을 봐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탐을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 학생한테 가산점을 줘요. 가산점을 주니까 실제적으로는 좀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래서 실제 의대를 문과 학생이 이렇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 쪽은 그래요.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대는 100% 이과 애들만 뽑아요. 문과 애들 한 명도 뽑지 않고요. 한의대는 근데 안 그래요. 한의대는 문과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도 지원할 수 있어요. 아예 나눠서 뽑아요. 한의대 입시 요강을 보면 문과하고 이과를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아예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한의대를 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경희대 한의대나 좀 이름 있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아이들 중에서, 문과 아이들 중에서 진짜 아주 최상위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과 아이들은 아주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냥 좀 상위권, 그죠? 의대보다는 좀 약간 낮죠. 요새 한의대가 기본적으로는 좀 의대나 치대보다는 좀 이렇게 인기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한의원 자체가 좀 포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폐업하는 한의원들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인기도 자체가 떨어져서 많이들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체 인원은 한 3,700명 정도가
선발 인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하고 수시 비율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보면, 서울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대학에서는 보통 한 7대3 정도 되잖아요. 7대3 정도 되는데, 의대는 안 그래요. 의대는, 정시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정시의 비율이. 그래서 한번 의대, 치대, 한의대 이렇게 비율로 보면, 의대는 여기 6대4라고 썼는데요. 6이 좀 안 돼요. 수시가 대략 한 6대4 이 정도 안 되고요. 5.4대 이 정도예요. 실제. 그 정도 되니까 실제 수시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일반 의대를 제외한 어떤 나머지 보통 학과들이나 이런 데는 보통 7대3으로 뽑잖아요. 7대3 뽑는데 의대는 그렇잖아요. 정시 비율이 꽤 높아요. 치대나 한의대는 거의 반반 뽑습니다. 입시 요강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의대 중에서 이건 전국 평균이죠. 전국 평균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실제 의대 입시에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최저 등급을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신 성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수능이다. 수능. 그러니까 수능에서 아주 고득점을 얻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의대 했을 때 의대에 빅5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빅5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 여기 있는 학교들이죠. 서울대, 연대, 카대, 울산대, 성균관대. 이게 이제 의대의 5개 학교예요. 오룡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오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빅5 학교들을 보면 서울대는 여전히 한 73% 정도를 수시로 뽑아요. 연세대도 한 70% 수시로 뽑죠. 카톨릭대는 60% 정도 뽑아요. 그 다음에 울산대도 60%. 근데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는 오히려 정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능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5개 대학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의대 중에서 제일 제일 센 5개 학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그거는 그냥 처음에 입시 요강상에서 그런 거고요. 입시 요강상에서 6대4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최초가 아까 6대4 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6%, 44%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이랬는데 이게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면 다 어디로 넘어가요? 정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냐면 어차피 수시 전형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좋은 아이들이 이 대학도 붙고 저 대학도 붙고 막 이래요. 중복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 합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다 충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의도적으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굳이 아이들 자기네들이 뽑고자 하는 아이들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막 억지로 전화해 가서 더 등록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그냥 하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정시로 넘어가도 그 정도 아이들은 그보다 더 좋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 정시 2월 인원 하고 나서 인원은 이렇게 돼요. 6대4가 아니라 5대5예요. 의대에서. 그러면 아까 치대나 한의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 올라가겠죠. 그죠? 어쩌면 정시 비율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한의대나 이런데. 그죠?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한 4대 6.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바뀔 거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최초 모집 전형에서 5대5였으니까 정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이에요. 수능. 정시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로 그러니까 그 수능의 끝을 놓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을 계속 달고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수시 선발 인원 부분인데요. 수시 선발 인원인데 수시 선발 인원은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아시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수시를 뽑는데 이건 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엄청나게 많은 듯 보여요. 이렇게 이게 많죠 실제적으로. 전국인데 많네요. 1000명이나 뽑는데 여기 200명, 한 300명뿐이 안 뽑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나 수시로 가려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통계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의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전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면 의대가 전체 전국에 37개가 있어요. 37개 의대 중에서 주로 수도권 근처에 있는 학교들하고 지방에 좀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만 논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보는 대학은 좀 수도권 주변에 좀 이름 있는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좀 이름 있는 대학들만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논술을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논술 전형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들만 여기는 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다 뭐로 뽑냐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뽑거든요. 교과 인원도 꽤 돼요. 이렇게 많이 뽑는 거죠, 실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 보이는 건데, 실제 논술을 보는 대학을 우리가 입시 요강을 찾아보면, 실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의 인원이 거의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의대 입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지방에 좀 약간 이렇게 이름 없는 그 의대 쪽 그런데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러한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당연히 논술 부분에 인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대학들은 다 논술인데 실제 이게 인원 비교를 해보면 논술 인원이 꽤 돼요. 대부분이 논술 인원이 꽤 됩니다. 하나하나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인데요. 세 가지 수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 수시 전형으로 그 대학을 그러니까 그 의대에 진입하려면 대략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1.41 정도가 돼야 돼요. 전국으로 얘기한 평균.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내신 성적이 1.41. 1.41이면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아세요. 이 등급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등급이라는 걸 아는데 중등부 어머님들은 이제 이게 1.41이 1등급하고 2등급 중간이네. 예? 그럼 의대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꽤 높은 등급입니다. 낮은 등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니까 꽤 높은 등급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균이 1.41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세대를 한번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려면 1.0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어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집어넣으려면.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주요 과목 평균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냥 1등급 1.0 이 정도 돼야 되고 근데 동아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낮은 학교예요. 2.82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왜 그럴까요? 어떻게 2등급 가지고 동아대 의대를 가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예? 아니야, 이거 교과라니까요. 교과에 전국 평균은 한 1.41 정도가 되는데, 연대는 1등급이에요. 1등급 되는 애들만 그냥 교과로 붙는데,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 등급인데, 이건 뭐냐 이거죠. 동아대 2.8이에요. 거의 3등급 정도 가까운 아이가 교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 특목 아니에요. 특목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최저 등급 때문에 그래요. 최저 등급 때문에 그렇다고, 최저 등급. 최저 등급이 의대는 보통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지방대학의 지방의대의 교과 전형, 그러니까 지방의대라 하더라도 최소 구경수 탐구 영역 그 4개 중에서 3개 합이 4예요, 여기가. 동아대가. 합 4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 1, 2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맞춘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거 맞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 교과를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아대는 또 한 가지 좀 입시호강을 나중에 저 맨 뒤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동아대 수시에서 뽑는 요거 뽑는 인원은 전국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동아대학교 그 지역 선발 인원이에요. 지역 선발 인원이 14명인가가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아이들만 이제 뽑는 거예요. 그 지방 아이들만. 그 지방 아이들이 이제 정교에 내놓으라 한 아이들이 넣겠죠. 넣는데 실제 그 아이들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죠? 14명이. 그래서 막 끙끙끙 막 내려가다 보니까 2.82도 붙는 거죠.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죠?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 진짜. 아무 의대공은 이건 하여튼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이 좀 받쳐지고, 내신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어디 뭐 지방 같은데, 여기는 동아대는 지역으로만 뽑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과 전형 되면서 지방에 그런 대학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저 등급은 아주 높고, 뭐 1등급 3개, 막 이 정도 되면서 교과 내신이 자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원을 하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그죠? 그래서 의대 전형에서의 교과 전형이 아주 높은 내신 등급만이 붙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최저 때문에 그래요. 최저 등급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거는 좀 이렇게 참고로 꼭 봐주시고. 한번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 교재 맨 뒤에 가면 이렇게 거의 표 다 해놨으니까 그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좀 빼낸 거예요. 일부분만 보면 교과 전형에 대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지금 학교들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한림대다 그러면 한림대는 지방의대 중에서 선호학교 중에 하나죠. 그죠? 지방 3용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빅5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3개, 빅3가 있잖아요. 지방의 빅3가 한림대, 그 다음에 어디죠? 순천향대, 그 다음에 인제대. 그죠? 인제대가 백병원이잖아요. 그죠? 인제대가 백병원이고 한림대는 이제 한림대학병원 크잖아요. 그리고 순천향대는 순천향대학병원 크니까. 그러니까 병상수가 많은데, 그죠?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빅3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과 전형이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뽑아요. 근데 여기 최저 등급 보면 세계 등급 합 4죠. 그죠? 국수, 과탐 2개 중에서 하여튼 3개 영역 중에 등급 4.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면접을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데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런데, 충남대 같은 데 보세요. 국립대죠. 충남대는 면접 없어요. 그냥 서류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면접 없죠. 그냥 완전히 그 일괄 합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뽑지 않고 그냥 완전히 착 뽑는 거죠. 그래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3개 영역 등급 합 4. 그죠? 이런 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개 등급 합 4.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충남대 같은 데에 실제 그 학생부 교과 부분이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요거만 맞출 수 있으면 그죠? 재수 좋으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주 상위권이 내신 등급이 아주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일반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죠. 카톨릭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으로 하는 거죠. 교장 추천. 한 명 추천하죠. 각 학교에서 1명씩 이렇게 추천을 해요. 카톨릭 대학교. 이건 뭐 어쨌든 빅5에 들어가는 학교니까 최저만 잘 맞추면 그죠? 등급합 5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 전형은 어떻게 되냐? 종합 전형 한번 볼까요? 종합 전형은 보통 합격자 전국 평균 등급을 보면
뭐 크게 차이 없어요. 1.49. 그죠? 아까랑 크게 차이 없잖아요. 이거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1.49 정도의 그 내신 등급을 얘기합니다. 내신 등급이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집어넣는데 요것도 그냥 이걸로 얘기하면 대충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외로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그러니까 물론 뭐 연대 같은 데는 최저가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연대나 뭐 고대 이런 데 아주 상위권 되는 이게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의외로 없는 데가 있어요. 한양대 이런 데 없어요. 한양대 없어요. 뭐 중앙대 의대 없어요. 최저. 종합전형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없어요. 이 전형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내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높죠. 이걸로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최저 맞추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넣으려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높아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요. 아까 1.01이었잖아요. 교과가. 종합도 1.07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게 얘예요. 중앙대 다빈치. 여기 최저 없어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는데 보면 2.62. 그러면 중앙대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저가 없는데 2.6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게 붙는데요. 2.62가 붙는데요. 내신 성적이. 이게 뭐예요, 이거?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애들을 뽑아줄까요? 의대가. 특목고를 좋아하는 학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집어넣으려면 중앙대 다빈치 전형을 의대로 집어넣으려면 내노라 하는 이 자사고나 이런 쪽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상위권, 그죠? 상위 그룹 아이들. 거기도 뭐 자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사고 내에서 상위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자사고 내에서 상위권 이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 이런 전형은 다빈치 전형은 최저가 없는 걸로 봐서 과고 이런 데도 뽑겠죠. 영재고 이런 애들도 뽑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국형 자사고 뭐 이런 데 애들을 좋아하는 전형일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어머님들이 딱 봤을 때 종합전형에 최저가 없어요.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에요. 학생부 전형인데 종합전형이에요. 의대인데 뒤에 최저가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는 일반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붙을 확률이 거의 괜히 거기다 넣으면 이제 이렇게 한 장 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그 일반고 아이들이 거기를 쓰려면 내신 성적이 아주 최상이거나, 그죠? 아주 최상이거나, 그 다음에 최상이면서 뭔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뭔가가 있거나,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런 데 좀 붙기가 어렵죠. 주로 그러니까 어떤 애들하고 붙어야 되냐면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자사고나, 그죠? 뭐 영재고, 과고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밀리고 스펙에서도 좀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습니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뭐 이렇게 예를 쭉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죠. 당연히 단계별 전형이에요. 여기 최저 기준 없죠. 최저 기준 있는 데가 여기 고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저 등급이 있어요. 최저 등급이 있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최저 등급 있는 이런 데는 과고나 영재고 애들이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요. 과고나 영재고 애들은 수능 준비를 안 하잖아요. 물론 개 중에 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정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인재인데 뭐 이 정도급 돼서 최저가 있는 이러한 전형은 보통 뭐 일반고 아이들, 그 다음에 자사고, 전국형 자사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막 동시에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이런 데는 없죠. 뭐 최저 없고 최저. 그럼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한데 한양대는 뭐 면접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100% 그냥 딱 하는데 최저도 안 봐요. 최저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활기록부가
아주 기깔 나야 돼요.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아주 좋아야 되죠. 내신 성적도 좋고 뭔가 비교과 활동도 아주 퍼펙트하고 뭔가 하여튼 이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들겠죠. 만약에 한양대 의대를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뭐 자사고나 이런 쪽에서 넣으려고 하면 자사고내에서 내신 성적이 그나마 좀 상위권이어야 되고 뭐 이런 뭐 같은 그런 것들을 봐주고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뽑는 전형이에요. 최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데 꼭 무슨 여기는 한양대는 좀 독특해요. 여기는 무슨 뭐 과고나 영재고 애들 뽑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좀 노골적인 전형이 있는 학교는 성대 보면 특기자 전형 같은 의대를 5명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뭐 영재고 애들하고 과고 애들만 이렇게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형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이건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일반고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좀 그래요. 어쨌든 종합 전형은 이렇게 뭐 1단계 뽑고 2배수로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구술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구술인데 의대에서 구술 면접은 그 어떤 식의 면접을 주로 많이 하냐면요. 물론 뭐 교과 면접 이런 것들도 하는 대학들도 많은데 점차적으로 추세는 어머님 그 MMI라고 들어보셨어요? MMI 안 들어보셨어요? MMI라고 있어요. MMI. 그러니까 멀티플 미니 인터뷰. 그러니까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이러한 이제 면접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면접은 이제 왜 그 면접을 이제 보기 시작하냐면요. 그 면접을 보기 시작하냐면 요새 보면 요 몇 년 전인가요? 그 뭐 의대생들 무슨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 좀 막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죠? 뭐 MT 가가지고 뭐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오기 학생들한테 의사의 어떤 높은 어떤 도덕성,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고해 봐야 된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MMI 제도는 원래 그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캐나다에 있는 무슨 의대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그게 워낙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아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갔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원조는 캐나다고 그게 미국 그 의학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면접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 다중 미니 면접은 어떤 거냐면 요새 고등학교 면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외대부고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보면 외대부고 학생 선발할 때 방 여러 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거쳐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면접 보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방이 예를 들어서 한 7개의 방이 있으면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는 뭐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소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얘가 실제 이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썼는지 이렇게 검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방을 가면 그 조만한 이런 제시문들이 있는 거예요. 제시문을 좀 읽어요. 한 2분 정도 읽고 한 8분 정도 인터뷰하고 또 제시문 한 2분 읽고 또 8분 정도 인터뷰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좀 길어요. 긴 뭐 어떤 무슨 의학과 관련된 어떤 도덕성 또는 뭐 인성과 관련된 그러한 지문을 길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읽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좀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방을 계속 돌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의 자질을 이제 평가하는 이런 식의 방법들을 쓰죠. 대표적으로 그것을 하는 학교가 서울대, 아주대, 그죠? 카톨릭대, 그 다음에 계명대, 뭐 이런 데가 그런 미니 면접을 하고 있는데, 다중 미니 면접을 하는데, 이 다중 미니 면접은 아마 이게 전 의대로 좀 확산될 거로 예상을 해요. 왜 확산이 될 거냐고 하냐면,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점점 늘려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MMI 면접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서점에 가면 책이 나와 있어요. MMI 면접에 관한 MMI 면접 아마 인터넷이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MMI 면접 이렇게 쳐보면 책들도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수시 전형에서 특히 서울권, 그 다음에 이런 경기권에서 수시 전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 논술이에요. 논술 인원 꽤 많이 됩니다. 실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 거의 그 인원만큼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뽑게 돼요. 뽑게 되는데 보통 내신 등급은 한 2등급 중반, 2등급 초반 정도 되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잘 보면 끝입니다. 다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논술 시험은 뭐뭐 보냐? 일반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이 두 가지를 봐요. 근데 그 중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봐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수학만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아주대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뭐 한양대 이런 데 수학만 봐요. 어쨌든 논술 전형은 어쨌든 평균은 이 정도 되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논술을 잘 보는 거. 그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최저예요.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아까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은 무조건 수능 최저가 맞춰져야 돼요. 대부분이 합 3 또는 4예요. 3개 영역 합 3, 그러니까 1, 1, 1, 1등급 3개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1, 1, 2 이 정도예요.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더 낮아지기는 하는데 낮아지기는 해도 거의 뭐 그 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수능에서 이 통과율이라고 그래요. 수능 최저 통과율,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논술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을 몇 %나 통과하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대, 이거 굉장히 그 빅5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산병원이잖아요. 그죠? 아산병원. 어쨌든 그 울산대 같은 경우는 보통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70대 1이에요. 울산대는 그리고 논술로 엄청 많이 뽑아요. 교과 이런 게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논술로 엄청나게 많이 뽑고. 그러면 울산대 논술 보러 가면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전날? 아니에요.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봐요. 워낙 서울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험장을 아예 서울로 마련해서. 그리고 실제 본과 애들은 다 서울에 와서 공부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험을 봅니다.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논술 전형이 70대 1이에요. 70대 1. 애들 지원할 때는 70대 1인데 나중에 통과되는 인원은 한 25%만 통과돼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17대 1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70대 1이라는데? 아니에요. 실제 최저를 맞춘 아이들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죠. 17대 1. 고대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요. 100대 1 이게 막 넘어요. 논술 전형 최초. 그런데 실제 통과한 인원을 보면 한 30% 정도 통과하고 남은 한 40대 1 정도. 그래도 엄청나죠. 뭐 40대 1이면 40명 중에 하나 붙는다는 건데. 인원 많죠. 근데 하여튼 이 논술을 엄청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평상시 의대를 준비하려면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풀어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주로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경시를 시켜요. 경시를. 상 받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죠. 상 받으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시를 시킵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이 있잖아요. 과학 논술도 봐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과학도 경시를 시켜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정도를 시키죠. 대부분 다. 그래서 그것도 상 받으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행을 시키면 아이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좀 깊이 있게 안 하게 되니까 아예 보통 7월하고 8월에 뭐 화학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뭐 물리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뭐 화학 올림피아드 쪽 화학을 많이 시키죠.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하여튼 올림피아드를 시켜서 중학교 때부터 좀 단련을 시켜서 이렇게 고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실제 여기서 논술 시험을 보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거죠. 물론 수능 당연히 최저 기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논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뭐 1학년 때부터 풀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 2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 급 아이들은 거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 끝나요. 진도가. 고등학교 선행이 거의 대부분 끝나지 않겠어요. 한번 좀 끝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좀 워밍업 하다가 늦어도 한 2학년 정도부터는 서서히 논술 문제를 좀 푸는 게 맞죠. 그죠? 그때부터 서서히 풀어야 돼요.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내신도 잘 챙기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계속 적응을 해야죠. 어쨌든 여기서 통과율이라는 게 중요하고 의외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논술 의대 보는 애들은요 딱 가요. 딱 가면 주변을 쫙 보죠. 이렇게 논술 시험장에 쫙 가면 주변이 이렇게 몇 명이 펑크가 나 있는지를 쫙 봐요. 딱 보면 교실이 많이 없으면 애들이 별로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왔네. 근데 뭐 애들이 막 별로 빠지지도 않고 막 반 애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표는 이제 미리 지원을 했으니까 자리를 다 배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얘가 도대체 최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대학에서는.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이제 보통 그 다음 날이나 뭐 늦어야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가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가죠. 가보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보통 자기 성적은 자기가 대충 아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최저 등급 못 맞췄으면 시험장에 안 나타날 거니까 딱 가면 이제 막 비어 있죠. 아 그럼 뭐. 많지 않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다 왔네? 막 이러면 이제, 뭐 경쟁률이 좀 빡센 거죠. 수시 논술은 이것도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최저 등급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대한 지금 그 최저 등급을 쭉 여기 써놨어요. 뭐 3개가 3이에요, 카톨릭대. 3개 영역 등급합 3이니까 111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뭐 이런데 뭐 합사, 뭐 보통 3, 뭐 3개 영역 1등급 뭐 이런 데 있고요. 한국사 이런 건 별로 의미는 없고 대체적으로 서울권에 있어서는 다 이렇습니다. 지방에 좀 내려가면 논술 같은 경우도 뭐 등급합 5 이내, 뭐 그래서 1, 2, 2까지도 뭐 용서가 되는 이런 학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그 의대는 대부분 합 3, 합 3, 3개 모두 1등급, 이게 최저 기준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아까 제가 이제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하고 과학을 보고 어떤 학교들은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대나 이런 데 이제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좀 약간 희귀한 케이스가 있어요. 희귀한 케이스가 의학 논술을 보는 데가 있어요. 의학 논술. 이것도 좀 기억해 둬야 돼요. 의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의학 논술은 어떤 거냐면 의학을 앞으로 전공해야 될 학생으로서 뭐라고 그러죠? 좀 약간 그 사회적인 어떤 판단?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판단, 뭐 이런 거, 뭐 낙태 문제라든가 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잉 진료 문제,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카톨릭대. 의학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외에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봐요. 그 다음에 울산대예요. 울산대는 이걸 영어로 봐요. 울산대는 영어로 봅니다. 의학 용어들이 막 나와요. 지문에. 물론 아주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밑에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밑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밑에 뒤에다가 아주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학생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그러한 주제가 영어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러면 영어로 답을 쓰냐? 그건 아니에요. 한글로 써요. 근데 지문은 영어예요. 지문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가 좀 잘 된 아이들은 울산대 이런 논술. 그러니까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좀 아주 좀 이렇게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근데 뭐 그게 독해가 안 돼서 이렇게 못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독특하게 울산대는, 그 의학 논술을 영어로 출제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확인된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의학 논술, 울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 200점 만점이래요, 그게. 의학 논술 그거, 수학 논술 말고, 그러니까 그 의학 논술하고 수학 논술 요 두 가지를 보는데, 의학 논술 배점이 200점 만점인데 실제
아이들 평균 점수가 한 80점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가 봐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 지문이 나오는 거니까 좀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은 울산대도 노려볼 만하다. 그죠? 빅5니까 울산대는 굉장히 좋은 의대죠. 그래서 어쨌든 논술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통 그 다음에 입시 전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만 남았는데 치대 같은 경우는요. 치대는 좀 특이한 게 치의대는 서울대는 무조건 수시로만 뽑아요. 그게 좀 특이해요. 치대는 치의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대는 서울대 가려면 우린 서울대 치의대에 갈 거다 그러면 그건 수시로만 뽑아요. 수시로만 뽑으니까 어쨌든 학생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시로만 뽑는 치대도 있어요. 단국대가 그래요. 단국대는 거기는 또 수시로 한 명도 안 뽑아요. 다 정시로만 뽑아요. 단국대 치대는. 전부 다, 그 모집 인원 전부 다 100%를 그냥 정시로만 뽑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의대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문과하고 이과하고 나눠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예 문과 애들 따로 뽑고 인원수도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문과 몇 명, 이과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시는 제가 다 마쳤고요. 잠깐 어머님들도 힘드실 테니까 저도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예. 예. 학생부만 쓰는 시 있고 학생부 쓰는 시, 비교과 시 써있는 건 비교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요? 그 전형에서 이런 비교과는 뭐죠? 여기서 비교과는요. 네. 주로 저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과 부분들은 주로 그 서류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서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는 비교과를 안 보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서 비교과라는 것은 이게 지금 논술 전형이죠? 네,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죠? 그러면 이건 교과고요. 이거 아마 출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걸요? 출결 이런 개념일 거예요. 출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학생부, 이건 완전히 그 교과 쪽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교과는 출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별로 이거는 아무런 점수 배정이 없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서울대는 논술이 없나요? 없잖아요. 네. 서울대는 논술 전형 폐지됐잖아요. 고대도 이제 없어졌어요. 고대도 없어졌어요. 고대도. 예, 고대도 없어졌죠. 이거는 작년 올해까지만 그렇게 보고 고대도 없어졌죠. 고대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시인데요. 정시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수능이 중요하잖아요. 수능이 중요한 건데 상식적으로 좀 이거는 알 필요가 있는데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좀 기억해 두세요. 보통 의대 선호도는 당연해요.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 요쪽을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데가 지방으로는 요 세 개. 지방의 그 삼용, 요 세 개,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 요 세 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국립대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의대예요. 의대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학이 어디예요? 가장 꼴찌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냐, 가장 인기 없는 대학이 서남대. 들어보셨어요? 서남대? 폐교이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서남대라고 있어요. 서남대. 전라북도에 있나 보던데. 하여튼 이게 의대는 교과부로부터 이렇게 인증 이런 걸 받아야 되나 봐요. 근데 인증 통과가 안 되는 학교여가지고 거기가 하여튼 재단도 부실하고 병상수도 몇 개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서남대가 근데 올해도 모집은 하는 것 같아요. 모집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대학에 나오면
의사 국가고시를 못 봐요. 대학을 다닐 수는 있는데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하여튼 그런 대학이 하나, 지방에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 대학은 항상, 그 의대 같지 않은 하여튼 의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대학들이,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실제 정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붙어야 되냐? 이거는 워낙 지방하고 서울하고 격차가 심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 정시 호강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지방대 의대는 심지어 보통은 일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국영수, 과학 이 점수가 보통은 다 들어가요. 근데 지방의 의대들은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국어가 10%뿐이 안 되고 이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수학하고 과학은 엄청 잘 봤어요. 아니면 수학하고 영어는 엄청 잘 봤는데 나머지 과목이 진짜 못 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의대는 가고 싶어.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예요. 그러면 국립대 중에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보면 의외로 국어가 한 15%뿐이 안 들어가고 과학도 별로 안 들어가고 수학하고 영어만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뭘 평균을 해서 이렇게 이 커트라인 점수를 정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수는 어떤 점수냐면 서울에 있는 그냥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의대의 합격 점수예요. 근데 이것도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원점수는 400점 만점이에요. 400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붙는다고요? 391점. 몇 개 틀린 걸까요, 이게? 몇 개 틀린 거예요? 3개 틀린 거죠. 3점, 3점, 4점 이렇게 틀리면 그러니까 이제 10점 딱 날아가니까 이제 그 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정도 틀리거나 아니면 4점짜리 2개 날아가든가 이런 애들이 붙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서울 얘기고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지방 국립대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약간 내려가더라도 단국대 천안 캠퍼스 단국대 의대 같은 경우만 내가도 좀 약간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이 꼭 이런 애들만 다 붙는 건 아니고 어떤 대학에서 좀 자기가 수능 점수에 대한 어떤 이 반영 퍼센트 예를 들면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지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락이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근데 평균 점수는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정시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3번이 주어져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어머님들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정시는. 수시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6번의 기회가 줘요. 6장을 쓸 수 있고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군에서 하나를 고르고 다군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3개가 다 붙을 수도 있고 그럼 골라서 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중에 하나만 붙으면 이제 그 대학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군은 특성이 뭐냐면 서울대가 가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들이 다 가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가군의 특징은 뭐라고요? 서울대, 지방 국립대. 그죠? 그럼 나군의 특징은 뭐냐? 나군은 빅5, 서울대를 제외한 빅5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대 떨어진 애들을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붙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서울대랑 맞물리니까. 왜냐하면 한 군에서 2개를 쓸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서울대하고 맞짱 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바로 밑에 있는 4개의 그 대학이 나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연대, 카대, 성균관대, 울산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한림대, 그죠? 한양대 이런 서울에 있는 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대학들은 여기 가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냥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서울대 쪽, 요쪽 서울대 쪽을 겨냥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쪽하고 그래 여기 여기 이렇게 쓰는 아이들, 이쪽에도 이제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대학들은 서울대 애들을 겨냥해서 쓴 거고, 요 대학들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 서울대는 못 쓰고 여기 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애들, 뭐 이화여대, 중앙대, 인제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받아먹게 이렇게 하거나, 여기 애들이 여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각 대학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하여튼 요 군의 배열까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군하고 나군, 알겠죠? 차이점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요. 의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은 기타 대학들이 쭉 있죠. 기타 대학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여기하고 여기 썼던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중복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이쪽에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 좀 들어가기는 좀 모호한 이런 대학들이 이쪽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뭐 구조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시해서 돼 있고요. 참고로 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의대는 아까 저희가 이제 쭉 앞에서 봤듯이 의대는 논술이 중요하고요. 정시가 중요해요.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등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뭐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보낼 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약한 학교를 가서 내신을 따려고 하면 좀 곤란해요. 센 학교를 그냥 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능이 답이고 논술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분당 지역의 학교를 이렇게 봐도, 여기 보세요. 낙생고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몇 명이 간 거냐면 재학생 33명이, 물론 중복 합격 있죠. 중복 합격 있어도 33명 간 거예요. 한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대진고 뭐 17명. 뭐 이렇게 간 거거든요. 실제 이런 낙생고 애들이, 일반 아이들이 기피 학교잖아요. 내신 성적 엄청 불리하죠. 이 학교 가면. 그래도 보통 의대를 보내는데, 의대를 보낼 어머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대 보낼 건데 자사고는 아니고,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2학년 때 어떻게 해가지고 B 하나 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머님들이 그냥 의대를 보내려고 하면 뭐 과감하게 좀 센 학교 보내시는 게 좋아요. 중앙고, 대진고, 낙생고 이런 데 분당에 선택하려면 그런 데를 보내는 게 좋다. 그냥 의대를 꼭 가야 될 아이면 그렇게 좀 보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데 서울대 의대나 좀 약간 뭐 연대 의대나 이래가지고 학생부 교과까지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서, 그죠? 학생부 교과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의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좀 낮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학교를 가면 학교 분위기하고는 관계없이 본인이 굉장히 좀 열심히 좀 하는 게 기본 전제가 좀 돼야 돼요. 이게 어차피 수능 싸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문제예요. 선택 과목 문제인데, 논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 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 과목, 그러니까 뭐 화원, 화투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논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능에서 꼭 투를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서, 현재의 수능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두 과목을 선택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중3 어머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중2들은 제가 보기엔 수능 시험에서 투 과목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건 제 예측입니다. 투 과목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2부터는, 지금 현재 중3 어머님들은 투 과목을 수능에다가 꼭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 과목은 굉장히 그 해 때마다 이게 막 뭐라고 그러죠? 춤을 춰요. 그런 과목이 투 과목이에요. 확 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 투 과목 때문에 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원은 1등급이 나오는데 투는 뭐 막 2 뜨고 3 뜨고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1등급 나오고 하나가 2등급 나오면 그거는 2등급이에요. 1.5등급이니까 1등급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국어나 이런 것들을 1교시 봐서 애들 긴장해가지고 확 무너져 버리면 논술 자격도 안 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실제 과학 때문에 이렇게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개 평균이기 때문에. 2개 평균 내서 평균 등급으로 1등급을 돼야 되니까 둘 다 1, 2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은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나와요. 점수가, 인원수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2과목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때에 따라서 아이가 조금 실수해버리면 그냥 확 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래서 2과목을 좀 2과목은 진짜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수능에서. 중3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고1들도 지금 현재 해당되는 얘기죠. 의대 보려고 하면. 그래서 2과목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2과목을 과연 그러면 선택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원을 2개 선택, 서울대 갈 거 아니면, 그죠? 서울대만 2과목을 요구하니까, 그렇잖아요. 서울대 의대 갈 거 아니면, 그냥 원을 2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투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투공부는 논술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그냥 논술 버리고 정시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시에서 그냥, 논술은 그냥, 아니면 논술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냥 수학만 보는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데 아주대라든가 이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정시로 승부를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략을. 그래서 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제자들 이렇게 봤을 때 수능은 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원 2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애들이 그 논술하고 수능을 같이 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들어가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서울대 의대 하나 틀려야 돼. 하나 틀려도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서울대 의대 붙으려면 하나 틀려야 되는데, 하나 틀린 아이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국영수는 다 맞아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은 국영수는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선택 과목, 선택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유불리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틀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2점짜리 하나를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성적이 갈리는 거는 선택 과목 때문에 성적이 갈려요. 성적이 갈리고, 그럼 거기까지 동점 나오면 그 다음엔 내신 성적으로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내신 성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 틀린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서울대 의대 몇 명 뽑는 데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 최종 동점 돼버리면 결국은 내신 성적으로 갈라버리니까 내신 성적까지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학교보다는 최종 내신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일반 센 학교보다는 좀 웬만한 학교 쪽에서 내신 관리를 하면서 수능 관리도 하고 논술 관리도 하는 게 유리하죠. 서울대 의대로만 보면. 근데 서울대 의대가 아니고 나머지 의대 쪽을 생각하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센 학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대략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